오늘은 공망 분류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실제 이제 공망 그 대별의 의미를 가지고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순중공망, 그 다음에 오행공망, 사대공망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행공망이라고 하는 측면은 주로 지지동태, 순중공망은요. 그 다음에 이제 오행공망은 천간과 지지를 동시에 우리가 겸해서 보고, 그 다음에 사대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태월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사대공망은 이제 오행공망으로부터 분파돼서 진술이라든가 충미를 두 개 나눠서 진술은 수화된 연관돼서 오행, 그 다음에 충미는 오행과 연관해서 우리는 그렇게 봤습니다만, 어쨌든 사대공망은 우리가 나붐체계와 연결해서 특히 태월을 물론 연주, 월주의 연간, 월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특히 공망이 되는 걸 보지만은 그 중에서도 태월을 사대공망이 범하게 된다. 범한다는 것은 사대공망, 즉 오행공망이 다시 얘기해서 태월의 공망이 들게 되면은 정신적 측면에서 천재냐 두재냐 이런 것을 우리가 따지는 하나의 기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뉘어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좀 공망을 좀 아주 좀 잡다하게, 공망의 분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대벽이 아니라 좀 분류라고 해서 좀 작게 우리가 좀 공망을 한번 좀 보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은 전실공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전실공망은 무슨 일단은 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전실공망은 사주팔자 내에 원국에 공망이 드러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전실, 이미 공망이 드러나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공망 자체가 월주에서 우리가 대운을 월주에서 분파를 시키듯이 대운에서 들어오는 공망은 공망이라고 우리가 흔히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주에서 분파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망이 없지만 대운에서의 공망 경우는 있어요. 그때는 공망의 기운이 있다고 우리가 보지, 공망이 전체적으로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듯이 어떤 행운 중에서도 대운을 빼놓고 나머지 행운에서 우리가 들어왔을 때, 특히 연운 같은 데 공망이 잘 작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재성 공망인데 재가 들어오는 연이 있어요. 이럴 때는 특히 부부싸움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행운에서 공망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미 공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망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해공과 탈공과는 조금 다른 기운입니다만은 공망이 없다,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전실공망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간공망이니 행운공망이니 하는 것들은 이제 천간의 공망이다, 행운의 공망이다 하는 것은 너무 쉬운 얘기니까 굳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까만은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우셨어요. 우리는 오행 순중공망은 지지의 동태를 살핀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자축이면 자가 있나 축이 있나 이렇게 보다시피, 천간공망은 특히 오행공망과 겸해서, 다시 얘기해서 순중공망, 오행공망은, 오행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간지의 동태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이 자축의 공망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것은 지지의 동태지만은 천간의 동태를 봤을 때 수가 있으니까 임계를 보고, 토가 있으니까 무기가 이렇게 해당될 것이냐면 아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디에 해당되냐면 오행공망이 수에 해당되니까 천간도 오행공망에 준한 임계와 연관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축이 들어와 있다해서 무토와 기토까지도 곁들여서 우리는 공망이다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행공망과 천간에 연관해서 이렇게 수가 공망일 경우에는 천간 지지에 전부 다 수에 놓여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천간공망 이렇게 얘기한다. 전혀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행운공망, 뭐 이거 역시도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왜? 행운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대운부터 연운부터 그 다음에 월, 일, 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행운이라고 할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운 공망 중에서도 특히 대운의 공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망으로 간주하지 않더라 라는 것은 대운은 이미 월주에서 분파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운 공망 중에서도 연월일시까지가 있지만 실제 월이다, 일이다, 시이다 사실은 쓰질 않습니다. 연을 기준으로 해서 쓰는데 여러분이 일진을 보는 측면에서 일진의 공망도 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 있어요. 신문을 보시면서 제일 먼저 눈독이 들어가는 데가 오늘의 운세 이게 들어간답니다. 근데 공망으로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 다음 합충형에 팔아보고 해가 중복되고 인성이 중복되는 해가 있어요. 이때가 대체적으로 절명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법의학자한테 많이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문 용어를 써도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 그랬더니 그렇군요 선생님. 그래서 오늘부터 죽은 사람이 왜 죽었는지는 이미 타살이 됐으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데 언제 그렇게 죽는지 매 죽는 사람을 만지니까 그게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에 관해서 자기가 한번 이 사주팔자와 관련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해보고 싶다 하길래 참 좋은 생각이시라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난 이런 정보를 좀 줬어요. 그때 이제 오늘부터 공부를 열심히 좀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공망을 가지고선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태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 문제에 태월을 공망시킨 데서 죽고 사는 건 아니에요. 정신적 문제에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니까 천재도 따져보면은 정신병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 고호, 피카소, 베토벤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뭐 해밍웨이부터 뭐 진짜로 아주 숱한 어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다음 노벨 어떤 그 문학상을 받던 과학 무슨 뭐 정신이 이상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것도 정신병자고요. 그러니까 둘이가 보는 관점이 비슷할 수도 있어. 근데 지극히 중간에 있는 사람들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너희들이 이상해 보이는 왜? 그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태월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 측면에서 우리가 감명하는 그런 수단이 되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태월 공망 조견표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망 분류에서 특별히 우리가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전로공망이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이 전로공망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전로공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 지지에는 희지에는 무조건 임계수가 들어와 있어요. 북한을 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호환공망 그러는데 호환공망은 뭐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또 자 이제 호환공망 이렇게 나왔는데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호환은 서로 공망이다, 서로 공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할까 하냐면은 연주와 연주대 일주, 그 다음에 일주대 시주가 같이 공망에 든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사주팔자 내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호환공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직주이동이 굉장히 많아요. 직주이동이 많고 그 다음에 어떤 한 곳에 정착하기가 힘든 사람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뭐 갑오, 계유, 임진, 이민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갑오, 계유, 임진, 이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갑오, 임진, 이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갑오의 공망은 보니까
가보는 진사예요. 그렇죠? 진사. 벌써 여기 나와 있네. 그렇죠? 벌써 아마 이렇게 순중이 나와 있고, 인진이라고 하는 것은 공망이 보니까 요 뒤에 개 진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미에 그렇죠? 오미니까 오행공망이 벌써 나와 있네요. 이런 뜻이 이렇게 연주 또는 일주 또는 일주 내 뜻 희주과 이렇게 서로 우리가 호환됐을 때를 호환공망 이러는데, 이랬을 때 직주의 이동이 많고 삶이 편치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처럼 전로공망 있잖아요. 이건 좀 잘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게요.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공, 반공 이런 게 있습니다. 공산주의 반공 아니에요. 자, 이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문으로 볼 수 있으면 진짜 공망의 뜻이고, 뭐 어떤 건 가짜 공망이겠어요. 또 반공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건 반쪽짜리 공망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썩 중요하지가 않아요. 진공은 일간, 여기 보시면 일간 자체가 일간, 즉 일간일생이 양간일생이 양의 공망지지와 결합하거나 음간이 음간공망지지와 결합할 때 이거를 우리가 진공이라고 한다. 뭐 별거 없어요. 내가 양간이야. 양간이 양공망과 즉 지지와 결합할 때 우리는 이거를 진공. 그리고 반공은 양간이 음공망과 결합할 때, 그래서 어느 쪽이 더 클 거냐 하는 것은 실제 따지기 힘들지만 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음이 음을 볼 때, 양이 양을 볼 때 진공이 공망의 이제 효과가 크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우리가 반공, 진공까지는 굳이 따질 필요는 없어요. 단지 여러분이 그럼 왜 이런 걸 배워야 되느냐? 어떤 우리가 정보 문헌이라든가 교과서를 보다가 진공이다 반공이다 나왔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말라고. 사실 사주팔자 명리학은요,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갈 길을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시면 이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게 돼요. 이랬을 때 굉장히 이렇게 용어의 난해함 때문에 막 헤매이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에 여러분 국한시켜서 공부하지 말고, 하여튼 호환이다, 진공이다, 반공이다 라는 거에 대한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일일이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시지 말고, 중요한 거는 순중공망, 오행공망, 사대공망, 그 다음에 전로공망, 그 다음에 더욱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다음 주 정도 배우겠죠. 쉽게 말해서 금묘화실, 궁성에 따른 공망, 이걸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십성공망이 있어요. 십성공망, 궁성공망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배우시면 되고, 이렇게 반공이 진공 이런 건 배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어 중에서 만국공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국공망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이렇게 진수함의 명리야건이라든가 이런 책들에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입니다만, 만국은 쉽게 말해서 만천하가 전부 다가 공망이더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천간지지가 어떻다고요? 전부 지지다 이런 뜻, 전부 공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실까요? 이거 한번 보셔야 돼. 천간지지가 8자가 전부 다 공망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순중공망을 보면 자축이면은 뭐한 마리도가 자 아니면 축지지밖에 없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오행으로 따진다면은 수공이고, 그 다음에 4대 공망으로 따진다면 금공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천간 지지가 자축이 있으면서 오행이 수니까, 아마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임수가 이렇게 놓여서 임자가 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무슨 개축이 있으면서 4대 공망이 금이니까 경신 정도 되고 신유 정도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만국공망이야.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공부할 때 이렇게 배우셔. 공망 그러면은 그거 끝난 거야. 허무하고 공허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제 공망 자체는 뭐냐면, 안 돼. 돈만 검은 돈도 괜찮아. 돈만.
이걸 우리가 사기신의 부기길숙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빈천, 흉묘구, 빈하고 천한 십성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네 개의 흉으로 나눠서 사흉신에서 특히 뭐라가 들어와 있더라 보니까, 그래요. 사흉신을 살, 상, 겁, 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물론 사흉신은, 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 편관을 얘기해요. 편관. 근데 특히 칠살을 얘기해. 칠살은 식신이 원국이 없으면 칠살이에요. 만약에 식신이 있어서 제사를 한다면 그 편관이 반드시 성공해요. 식신이 있는 가운데 편관을 봤다. 정편관이라 편관을 봤다. 그 사람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야. 근데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짜여지기가.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 겁이라고 하는 것은 겁재. 효라고 하는 것은 편인이에요. 편인. 요거는 이제 저 적천수 가면 효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편인 이렇게 적었는데, 효는 올빼미 효자죠. 그쵸? 올빼미는 흉조예요. 그쵸? 부모를 잡아먹는. 그래서 넣어놨는데, 자, 이제 보시니까 떨어져야 돼. 어디로? 공망은 일단 이걸 우리가 나쁜 놈 이렇게 한번 아주 추접스럽지만은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고요. 나쁜 놈 이렇게 우리가 아주 유치한 표현으로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 나쁜 놈이 부기길숙이요 빈천흉묘국이에요. 요 놈이잖아. 나쁜 놈은 요 놈이잖아. 그러니까 요 놈이 이렇게 락으로 들어가면 참 좋은데, 요 좋은 부기길숙이 락으로 들어가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 흉이라고. 그래서 요 빈천흉묘국이 공망으로 들어가면은 요거를 우리가 길이라고 얘기하고, 요 부기길숙이 요게 공망으로 들어가면 뭘로 들어간다? 흉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기길숙이 이에 공망으로 똑 떨어지는 걸 우리는 락공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도 부기길숙에서도 재관이시니까 재가 떨어지면은 재락, 관이 떨어지면 관락, 인 떨어지면 일락, 식이 떨어지면 식락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일반 신살 중에서 12신살 일반 신살 중에서 천을귀인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천을귀인이 떨어질 때는 이것은 요 귀자도 요런 귀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귀락공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좋은 사길신이 떨어지면 흉으로 가고, 사흉신 빈천흉묘국이 떨어지면 길로 가더라. 그러니까 공망은 반드시 나쁜 놈이 아니라 어떤 십성에 의해서 떨어질 것인가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사주팔자에 이게 예를 들어서 재성이, 아니면 재성은 다 전부 다 길로 들어 있으니까 재성이 공망이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빈천해요. 그 다음에 부부관계가 아름답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공망인 사람은 일단은 풍선의 효과가 있어. 터지면 어떻다? 대박인 거야 이제. 크기가 이제 문제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락공 이렇게 얘기하더라. 우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빈천흉묘국으로 부기길숙으로 우리가 두 개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특히 사흉신이 빈천흉묘국이 이렇게 공망이 되면, 특히 진수한 선생은 보면 흉인봉공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흉인, 봉공, 요 빈천흉묘국을 가지고 흉한 어떤 칼 같은 녀석이 봉공, 공망을 막아준다 이래서 아주 좋은 뜻으로다가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진수하면 명리학원을 한문으로 된 걸 읽으란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것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렇게 락공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 사주팔자에 사길신 중에 공망이 있는데 사길신이 공망으로 놓여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 흉의가 있어요. 진짜예요. 근데 저는 재성이 공망이에요. 제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야. 이래 되면은 그 이제 내년에 깨지겠죠.
대역에서 깨지는데 어쨌든 우리는 사길이냐 사흉이냐 이렇게 공망도 무슨 공망이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한 어떤 이런 락공에 대해서는 진수함 선생의 명리양언을 통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공망의 어떤 것은 특징을 분류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해공 이런데, 해공은 뭐 굳이 적을 필요 없이 해공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망이 해소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공망이 해소될 때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어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공망의 해소 관점, 즉 공망이 해소된다, 해소 관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합충 형해파가 들어와. 이럴 때 특히 합충형에 있어가지고, 합충형에 있어서 우리가 공망이 해소되는 관점이 들어온답니다. 그래. 그래서 공망이 풍선의 기조역것처럼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커질 때 그 십성 발현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근데 특히 다른 건 몰라도 뭐니 해도 제가 커져서 제가 터지면 좋겠죠. 우리가 그것을 논해야 돼요, 실제요. 그런데 이 공망이 해소되는 관점이 합충형해파를 통해서 주로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진의 공망을 낳았다라고 보시자고요. 그럼 이 사람은 반합, 우리는 삼합의 반합은 반합이라 그랬어. 그럼 반합일 뿐이에요. 반드시 온전한 합, 온전한 축, 온전한 형으로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해공을 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합의 반합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왕지를 포함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신자가 돼 있든 이것을 우리가 공망으로 볼 수 있을까? 아니다 이거야. 반드시 어떤 운에서 신의 운이 들어올 수 있겠죠. 이랬을 때 삼합이 완전히 갖춰져 있을 때 우리는 공망이 합충형해파 해공의 관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합이 있다 그래서 공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공이라고 하는 것은 대운에서 들어올 때는 대운은 월주에서 분파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망의 기운은 갖고 있지만 영향력은 없다 이렇게 보지만, 특히 연운 같은 데서 이렇게 삼합을 짜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공망의 기운이 완벽하게 들어오더라 이렇게 보거나, 공망이 완전히 없어지더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공망의 지난 시간에는 크게 공망을 순중공망, 오행공망, 사대공망으로 대별을 해봤고요. 오늘은 공망의 어떤 잡다한 분류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전로공망, 그 다음에 락공, 이 두 가지 관점은 여러분이 보다 분명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겠죠? 네.